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제로 개헌해서 대통령 선거를 없앨 것이다. 1971년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대다수는 설마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스포츠는 기록을 깨고 역사는 설마를 깹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얻으면 진짜 새정치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새정치, 무슨 뜻의 새정치냐고요? 유신정치의 사전적 의미가 새정치입니다. 네, 유신정권 시즌2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월 10,000원 화재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와 함께합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한국노총이 드디어 꼭지가 돌았습니다. 오는 23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왜 모이겠습니까? 회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여당이 연내에 노동 5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9.15 노사정 합의에 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산하 조직인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이 합의 파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이 파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부 여당 사용자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되기는요. 낙장불입 운운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기도 과천 의왕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오늘 탈당 안 하겠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안철수 의원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두 초선, 즉 문재인, 안철수를 설득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사태를 막으려고 애썼는데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해왔는데 무슨 탈당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안철수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송호창 의원의 탈당 거부 선언으로 가뜩이나 동반 탈당 의원들이 예상 밖으로 크게 적어 고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얼마 전부터 소원한 관계가 됐다. 송호창 의원을 두고 기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네, 표면화됐군요.
자,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안철수 의원의 뒤를 따라서 반드시 탈당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문병호, 황주홍 의원 2명뿐이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어디 갔냐고요? 예, 같이 탈당하겠다고는 했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선 양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의원들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안철수 의원 탈당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탈당을 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호남 의원들 긴급 회동 중에 나와서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유성엽 의원은 조금 아까 양원보 기자가 얘기하기를 당초에 탈당을 얘기하셨다가 조금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직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탈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야권 재편 또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을 위한 어떤 변화의 마련이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예. 저는 현재 우리 정읍 시민들의 또 정읍의 핵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정읍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존중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 정읍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듣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개별적으로도 듣고 있고, 예. 또한 내일 모레는 당원대회를 열어서, 의견들을 현장에서도 또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탈당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탈당은 안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대화를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사실은 그 일요일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견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의원들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오갔고 그중에는 유성엽 의원도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역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뭐 안철수 대표께서 어제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도 이제 있었지만은 예. 어떻든 저는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해서 더 크게 변화하고 더 크게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면은 야권의 어떤 변화, 돌파구 마련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평소 가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정읍 시민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쭉 수렴해 왔습니다만은 예.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을 해서 새로운 야권 개편의 필요성, 어떤 새로운 변화의 마련의 필요성 등을 예. 잘 대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설득도 해서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의장을 겨냥해서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지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정의화 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을 압박하면서 삼권 분립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20분 동안 국회를 찾아가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서 노동 5법과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현기환 수석은 이후에 청와대로 돌아와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정의화 의장 어제 그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자신에 대해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느니 해임 결의를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비난을 퍼부은 데 대해 말을 함부로 배설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격하게 분노한 점을 감안하면은 청와대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의화 이대로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덤빌 것인가? 만약에 덤비면 혹시 최동욱 꼴이 나는 것은 아닌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들이 모였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 룰과 관련한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선거의 규칙과 선거의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다. 그래서 그 양보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지만 어떤 게임의 규칙,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보다도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거듭드리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새누리당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어서 오늘 이거는 그런 입법 비상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집권 상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피해예요. 지금까지 이 정치 룰을 어느 한때도 이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했지 그 예외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예외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그 나름대로 우리 국회가 마련해놨던 그 민주의회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어떤 마지막 그 신랄 같은 그 역사마저도 우리가 짓밟게 되는 것이라. 이제 오늘 이제 정개특위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가 이제 못 열린단 말이죠. 그래 되면 정개특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같은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어차피 의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청문회에서 말장난에 가까운 황당한 답변으로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청문회 둘째 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석균 전 청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인력수를 왜 500명으로 부풀려서 발표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람을 그만큼 끌어모았다는 것이지 다 잠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17일경 정부는 하루 평균 최대 700명 정도의 잠수 요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투입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에 투입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석균 청장 이야기로는 500명을 모았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 다 물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호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과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대본도 그렇고 또 상황보고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잠수사가 555명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국민들은요, 와, 잠수를 500명씩이나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줄 하나를 가지고서 2명이 들어가고 그것도 길어야 정말 20분, 어떤 경우는 몇 초 만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것도 정조기에만 내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나요? 잘못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도 결국 이렇게 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제한이 그러니까 왜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냐고요. 안 했냐고요, 당시에. 그냥 다 이제 막 여론에서 언론에서 막 뭐라 그러고 피해자들도 막 이제 항의하고 이러니까 마지못해 나중에 시인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마지못해 시인했죠, 해경에서 결국. 그죠? 예. 근데 왜 초반부터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를 안 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불찰이라는 거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나까지 현장 상황을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요. 555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근데 대통령이 실제 잠수를 몇 명씩 하는지 모르니까 국민들도 555명이 와 굉장히 엄청난 인력들이 잠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오해를 했겠네요. 그죠? 영상 좀 틀어주시죠. 여기 지금 수색하는 그 장면 같은 것도 계속 일일이 다 가서
보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전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종자 가족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신속하고 충분한 잠수 요원의 투입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했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던 장면 똑똑히 기억하시죠? 예. 네. 많은 언론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비판에 나섰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라고 해서 후에 이제 실제 잠수사가 몇 명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 장면은 TV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본 장면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증인을 신뢰하네요. 네? 아까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분명히 증인은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했는데요. 그죠?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에 투입이라는 용어에 이제 하나씩 그 말을,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건 잠수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라는 게. 예님, 여기는 동원의 의미입니다. 동원의 의미. 대통령이 현장까지 둘러봤잖아요. 현장에 500명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거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의원님, 제가 좀. 근데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대통령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증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이 저기 나옵니다. 가족들이 항의할 때. 이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김석균 청장이 저게 한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내가 현장을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니 일단 뭐 청장 편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뭐 실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서해 해양경찰청 특공대에 직접 출동 지시를 내렸는가? 김진 특별조사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은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시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니 당신이 출동 지시를 한 거 맞는가? 혹시 지시 안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궁이 이어지니까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 입술을 깨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황 전파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 특공대 출동이라는 부분들은 또 뭐 제 책임 소관이지만은 제가 꼭 지시가 있다고 해서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지휘관 특공대장이 정권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이 지시하지 않아도 특공대장이 바로 그냥 출동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특공대는 9시 35분경에 출동을 시작했는데 이동수단이 확보가 안 돼서 결국에는 10시 25분에 출동해가지고 현장에는 11시 35분에 도착했는데 증인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나중에 10시 35분에 이게 출동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나기 전까지 증인이 임장한 5분부터 35분까지 야 우리 특공대 출동했어? 이렇게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확인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증인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현재. 증인 많은 지시 내용이 문자 상황 정보 시스템, TRS,
IP 전화 등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군산서에 구조대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리다시피 항공단장이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시스템에 따라서 파트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 출동해, 군산에 출동해, 또 여수에 출동해 이렇게까지는 직접적인 지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전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 기능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포, 군산, 보령, 태안 이런 데 있는 관할 6개 지방서에 구조대 출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하라고 지시하라고 있는 사람이 서해 해경청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시를 안 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박근혜 대통령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세비를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 보내서 국회의장한테 직접 직권상정하라고 했나요? 야, 이게 진짜 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급이 입법부 수장하고 같아진 겁니까? 아니, 그게 뭐 잘못됐어? 이 막말 돼지 새끼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좀 만난다는데 우리 정무수석이 뭐 연병 걸렸냐? 아이, 그런 말이 아니죠. 입법부가 일을 안 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보기만 해? 나도 국회가 쉬는 김에 나도 쉴까? 에이, 그 쟁점 법안들 말이죠. 반대하는 국민도 상당한데 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좀 더 대화를 해야지. 아니, 밀어붙이는 게 순서입니까? 아니, 그런 거 다 고려하고 다 눈치 보고 진도는 언제 나가니? 그리고 선거구 획정 그것도 아직도 안 했더라. 이거 안 하면 내년 선거 어떻게 치러? 지금 이 국회 그대로 갈까? 계속? 5년 더? 4년 더? 너 인호근 설치는 거 계속 보고 싶어? 지금 여당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과반 의석 얻기 힘들 것 같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그거 죽어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막말되지. 지금 우리가 과반이 넘었어도 뭐 되는 게 없는데 뭐 과반 의석 얻지 말라고? 야, 너 씨발 나 죽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 대통령 각하의 마음이 여의도에 계신데 뭐하러 청와대 가 계십니까? 나는 꼼꼼하게 국정을 챙긴다고. 만기칠남이란 말 못 들어봤어? 그리고 여의도는 대한민국 영토 아니야? 나의 통치 권역이라고. 여의도가 치외법권 아니잖아.
아이고, 그런 자세로 2014년 4월 진도에서 또 안산에서 대통령 노릇하셔야죠. 거기는 치외법관입니까? 거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국민들 아닙니까? 아니, 얘는 뚱딴지같이 난데없이 세월호 이야기를 해. 지금 저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뭐 하긴 지상파, 뉴스 채널, 종편 어디도 중계를 안 하고 있는 판이죠. 좀 보세요, 인터넷으로. 응?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배 안에 지금 수백 명이 있는데 말이죠. 해경은 구조는 안 하고 청와대 보고서 만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라가. 아니, 사실 내가 좀 그 부분은 민망하더라고. 보고서를 줘봐야 내가 읽지도 못했을 텐데, 그 시간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7시간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 구명조끼를 찾다고 하는데 왜 구조를 못했습니까? 이런 봉창 두드리는 개소리를 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하고 청문회 좀 하시죠. 그 7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야, 보고받고 지시했어. 너 청와대 발표 못 들었어? 청와대 발표를 누가 믿습니까? 나중에 입 맞췄겠죠. 그것보다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른다, 이렇게 말한 말을 믿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 노인네 입방정 때문에 이게 투고투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 야, 그 노인네 그만뒀어. 사리분별을 잘 못해서.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오전, 오후 어디 계셨습니까? 얘는 어디긴 어딨어. 청와대 있었지.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너 국가원수의 그 동태는 국가안보사항이야. 그거 몰라? 국민 300명이 박근혜님의 무능, 무책임, 무개념으로 수장됐습니다. 해경이 구조는 안 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 쓸 생각이나 하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그때 뭐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는 것부터 세월호 진상규명 가능한 것입니다. 너 오늘 그 엄마 부대 시위 못 봤니? 대한민국 대통령 모욕할 거면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그분들 피켓팅한 거 못 봤어? 요즘 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다시 도를 넘는 것 같아. 야, 너 신 중에 신, 캡사이신 몰라? 혹시 그 7시간 동안 굿했습니까? 뭐라고? 굿? 야, 너 말 다 했어? 너 삼부 요인들이 말이야. 내 말 한마디면 차렷 열중쇼 한다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굿을 하니? 그럼 그때 의료 시술을 받으셨나요? 뭐라고? 의료 시술? 야, 네가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야, 내가 어디 고칠 데 있니? 그렇지 않다면 이거군요. 볼펜 세우셨죠? 거의 뭐 보니까 국가대표급이던데. 죽어, 이 새끼야. 그거 손댄 지 오래야. 이런 청문회는 좀 중계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중계방송을 해. 세월호 문제 지금 다 가라앉혀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는데 그 누구 좋으라고? 선거 앞두고 미쳤냐?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먹방을 보실 때야. 먹방 볼 시간에 그런 칙칙한 걸 왜 내보내니?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권력 가지고 있을 때 토해내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죠. 뒤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넌 우리가 날마다 2016년 총선에서 180석에서 200석은 얻을 거다, 이런 얘기 괜히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될 거야. 한번 두고 봐. 야, 세상에 선거운동도 안 하고 의석수부터 짐작하고 예언 때리는, 야, 대단합니다. 그런 정치 공작을 할 정성으로 민생을 챙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세월호 얘기는 언제까지 한다니? 야, 이러다 세월호가 아니라 내월호가 나오겠다, 야. 분명히 알아도 여기는 내 나라야. 응? 내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국회가 반대하고 시민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지? 그러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아니, 권력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왕국이죠. 여긴 왕국이야, 왕국. 착각 그만해. 여기 민주국가로 생각했니? 정신 차리라고. 알았어? 맞습니다. 여기 왕국은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약자는 먹히고 강자만 살판나는. 그래, 내가 그
그거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니니, 동물의 왕국. 응? 기억해. 힘이 없으면 그냥 숨어 지내, 쫄아 지내고 괜히 힘 있는 동물한테 들이받지 마. 어? 밥 되고 싶니? 여기는 동물의 왕국이야.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알았어? 공화국 논평. 선거가 만약 축구 경기라면 일단 5대0으로 경기를 시작하시는 공정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죽은 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이병석 국회 부의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새누리당이 과반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키는 5분의 3 의석 확보로도 배가 고프고 단독 개헌선이 가능한 200석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드는 카브리뱀, 아나콘다, 비단구렁이, 살모사, 방울뱀, 비단뱀, 왕코브라, 보아뱀, 코브라 등 뱀 같은 세력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친박은 새누리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재안이랍시고 내놓은 이병석 국회 부의장에게 거칠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음으로써 화병나게 해가지고 병석에 눕게 해야 할 것이다. 이병석은 특히 영포 라인으로서 이명박과 매우 친하다는 점을 봤을 때 친히 신당까지 내다보고 그림을 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했다. 친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득이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서 상득이형과는 상극인 야당에서도 주장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바 비례대표 의석은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채울 수 있도록 비례대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적어도 3분의 1만은 밥값을 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삼권분립 운운하며 까불고 대들 때에는 박동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과 우롱으로 규정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변스러운 것인지를 똑똑히 느끼게 될 것이다. 네, 내일 기온은 아침에 서울 영하 3도, 대구 2도, 전주 1도, 한낮에 서울은 1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눈은 새벽에 서해안부터 시작돼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도 더 떨어져서 서울은 영하 6도 선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 초까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